자, 이번 영상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냐면 어떤 한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 망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의 상황과 매우 어떤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봄으로써 지금 우리가 세계 경제가 어디에 와 있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막 로마 같은 나라도 엄청나게 이제 강성했잖아요. 근데 다 망했어요. 과거에 뭐 다 이제 한때 잘 나가던 나라들이 있지만 다 망해왔어요. 그러니까 나라라는 게 이제 흥망성쇠가 있는 거죠. 지금 미국은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강대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온 나라예요. 그죠? 근데 모든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망하냐, 뭐 처음에는 이제 어떤 기세를 잡고 그 나라가 이제 강할 때가 있겠죠. 강할 때. 근데 항상 나라가 이제 강할 수는 없어요. 이제 다른 주변의 침략도 막아내야 되고 어떤 전쟁을 치르거나 이런 과정에서 그 시민들의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을 이제 왕이 잠재워야 되잖아요. 그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이 정치인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왔냐고 보면 돈을 푸는 방식으로 이제 해결을 해왔어요. 예. 지금 요즘도 마찬가지죠. 국민들이 이제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불만이나 이런 게 있으면 돈을 풀면 돼요. 지원금 주고 지금처럼 쫙쫙 뿌리고 그럼 또 한동안 가라앉아요. 나는 안 그렇다, 나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대중의 심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돈 당장 20만원 30만원 받는 게 좋고 지원금으로 100만원 200만원 나오면 당장 이걸로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기분 좋죠. 그러면 사람이란 게 또 당장은 또 가라앉아요. 예. 모든 나라가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위기를 극복을 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이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면 돈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떨어져요. 그죠? 돈의 가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뭐 현대에 와서는 이제 진보 보수 뭐 이런 쪽이 있죠. 진보 쪽이 이제 민주당 쪽이 이제 복지 정책을 좀 더 많이 취하잖아요. 기본 그 방향 자체가. 처음에는 민주당 쪽만 좀 복지 정책을 좀 많이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다가 돈을 이제 뿌려주거나 이런 방식을 하다가 나중에는 정치인들도 표를 받아야 되잖아요. 당장. 그래야 정치 생명이 유지되는 건데 급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포퓰리즘이죠. 진보 민주당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보수 국민의힘 이쪽도 이제 막 그 지원금 같은 걸 막 뿌리게 되는 거야. 나중에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막 지원금 막 돈을 막 뿌려대고 있는 거야. 당장 내가 정치 생활을 연장을 해야 그 다음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서 돈을 엄청 뿌려대요. 엄청 뿌려대면서 이제 돈의 가치는 계속 희석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국가라는 게 이제 보통 이런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희석이 되고 돈이 그 나라의 이제 화폐가 방만하게 이제 뿌려지게 되면 지금과 같은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심화된 형태가 어디 있냐면 우리 베네수엘라가 지금 뭐 어디 EBS나 이런 다큐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봤는지 모르겠지만 빵 하나 사려고 하면 지폐를 뭐 엄청나게 가지고 가야 돼요. 예, 주유소 같은 데 가도 그쪽은 이제 원래 기름으로 흥한 국가거든요. 기름으로 흥한 국가인데 그때 막 차베즈라는 대통령이 막 돼가지고 포퓰리즘 복지 정책 엄청 하다가 유가가 한테 탁 떨어지니까 나라가 망한 나라예요. 예. 그래서 거기 화폐로 막 공예품을 만들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나라가 베네수엘라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냥 인플레이션이지만 베네수엘라는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라가 뭐 하루만 바뀌어도 뭐 화폐 가치가 뭐 그죠? 몇 배씩 떨어져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는 나라가 지금도 이제 베네수엘라예요. 굉장히 가난한 나라고 망했죠. 예, 망했어요. 예.
근데 나라의 끝은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화폐를 방만하게 이제 뿌리게 되고 그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 나라의 이제 나라의 어떤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들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나라가 망하게 되는 과정을 계속 겪게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 달러나 이런 원화, 위안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목화폐라고 하거든요. 명목화폐. 모든 그죠? 나라는 다 명목화폐가 있죠. 각자 쓰는 명목화폐가 있는데 모든 명목화폐의 어떤 실질 가치는 계속 줄어들어왔어요. 예. 모든 명목화폐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어떤 미국이란 나라가 처음부터 이렇게 돈을 막 찍어냈냐, 달러를 막 이런 식으로 찍어냈냐. 그래서 달러도 이제 실질 가치가 한 3, 40년 동안 거의 한 40%, 50% 정도 줄어들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 미국이란 나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달러라는 것을 이렇게 편하게 찍어내게 됐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보면, 잠시 후 1944년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 이런 협약이 이제 체결이 됐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 우리 반짝이는 금 알죠? 금을 달러로만 바꿀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꾼다는 걸 이제 태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금을 달러로만 태환할 수 있게, 금 태환할 수 있게, 그지? 달러로만 오직 금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금 태환할 수 있게.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냐? 모든 세계 경제를 이제 달러 체제로 묶어 놓은 걸 의미해요. 모든 세계 경제를 달러 체제로 묶어 놓은 게 이제 1944년에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다. 근데 우리 금이라는 것은 과거부터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 원자재예요. 그 자체로 이제 가치가 있는 원자재예요. 그래서 막 보통 금은 위험할 때 이제 사람들이 사는 뭐 안전자산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원자재예요. 그 자체로 과거부터 사람들이 인정해요. 그리고 금은 희소성이 있는 거예요. 희소성이 있는 게 뭐냐면 매장량이 이제 한계가 있다, 정해져 있다. 그래서 달러처럼 막 찍어내서 가치가 희석되는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금은 희소성이 있고 막 달러처럼 막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금에 달러만 이제 태환을 바꿀 수 있게 묶어 놓은 건 무슨 의미냐면, 달러는 금의 어떤 정해진 수량에 의해서만 우리가 찍어낼 수 있게 고정을 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달러로 금 태환을 묶어 놓은 건 달러를 어느 일정 금이 희소성이 있잖아요. 한정된 매장량이 있으니까 그 매장량만큼 그 이상의 어떤 양을 찍어낼 수 없게 이제 해놓은 걸 의미해요. 달러도 금처럼 희소성 있게 가자는 거지.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어느 시점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나, 베트남 전쟁이었나, 이렇게 해가지고 한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이제 미국에 이제 맡겨놓은 금을 이제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프랑스인가 영국인가 이제 이게 달러라는 게 금에 묶인 양보다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 자기들 금도 다 빼내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금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제 미국에서는 더 많은 양을 요구하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971년인가 70년대 초에 닉슨 대통령이 이 금태환을 이제 폐지를 합니다. 금태환을 폐지를 해버립니다. 근데 금태환을 폐지를 한 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브레튼 우즈 이제 체제에서는 금을 달러에 묶어서 달러도 금처럼 희소성 있게 막 찍어내지 못하게 이제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걸 폐지했다. 그러면 달러는 마음껏 이제 찍어내도 된다. 필요할 때마다 달러는
마음껏 찍어내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금에 희소성 있는,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금에 더 이상 달러는 묶여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막 찍어내도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1970년대 초부터 이제 달러의 발행량은 계속 늘어져 왔어요. 계속 늘어져 왔고, 그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부터는 정말 많이 달러의 양이 정말 많이 늘어났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산이 이제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런 자산들이 완만하게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사실 그동안 그 금태환 폐지 이후로 이제 풀렸던 달러들이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완만하게 잘 흘러가줬기 때문에 사실은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자산 가격이 이렇게 폭등적으로 올랐던 이유는 코로나 때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예. 많이 풀렸, 시중에까지 이제 지연금의 형태로까지 돈이 굉장히 많이 풀렸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우리가 그 전에 보지 못했던 만큼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죠, 미국이란 나라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뭐 미국이란 나라는 사실 GDP의 70%가 이제 소비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소비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진 나라인데, 사실 무역 같은 경우는 계속 적자고, 생산성이 전혀 없는 나라인데 이제 돈을 찍어냄으로써, 그걸 소비함으로써 찍어낸 돈으로 지금까지 어떤 GDP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해온 나라예요. 해온 나라고, 사실은 지금 그 버블의 그 끝에 지금 있다고,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저는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듭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좀 주저리 했는데, 나라가 어떻게 이제 어떤 식으로 보통 망해가고,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양적 완화를, 어떻게 이제 달러를 이렇게 막 찍어낼 수 있게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편하게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